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될지 망설여지신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종효의 픽 출발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오전장의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오늘은 단연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장하기 직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저기서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실적 나오는 날 삼성의 주가가 하락했던 적이 많았는데 징크스 아닌 징크스를 오늘 좀 깬 것 같아요. 실적이 변곡점이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로 봐서는 뭐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그러니까 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기간 조정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핵심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날 주가가 정체됐던 이유는 실적이 정점을 지났거나 실적이 그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는 레벨에 왔을 때가 관건이었는데 저는 뭐 3분기에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의 삼성전자 실적은 뭐 증권사가 맞추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어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3분기까지도 아마 예측이 안 될 거고 4분기 정도나 가야 아마 우리나라 증권사 예측과 비슷한 수치가 나올 가능성 뭐 전 이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여전히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고요. 뭐 하이닉스 들어서 삼성전자로 가는 것도 유효하고요. 오늘 뭐 하이닉스 올라오고 있지만 하이닉스도 이제 그럼 뻔한 거 아니에요?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 잘 나올 거라는 건 거의 뻔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중심점을 잡으셔야 될 것은 HBM은 이미 다 팔린 거고 레거시 쪽에서의 프라이스 메이커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가격 올리면 올라가는 거고요. 내리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오면 HBM 쪽으로 들어오면 더더욱 이제 메리트는 좀 떨어지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판단은 잘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싼 가격에 사신 분이야 뭐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도 큰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신규 매수 관점에 접근해 왔을 때는 뭐 압도적으로 누가 유리한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쪽은 결국 삼성전자다. HBM 없이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레거시의 키까지 삼성전자가 들고 있다면 역시 우리의 투자 방향도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장의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도 강했지만 제약바이오가 올라서 앞서 최현덕 매니저님이 점검을 해주셨거든요. 금융주의 상승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섹터로 또 지주사를 꼽아주셨습니다. 밸류업 이슈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개장하면서 사실은 신고가를 가장 먼저 경신하고 가장 많이 경신한 쪽에 금융주들이 좀 포진이 돼 있어요. 의미 있게 봐도 될까요? 네, 근데 금융주뿐만 아니라 오늘 뭐 삼성물산, CJ를 포함한 다양한 지주사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에 대해서는 뭐 일관되게 몇 달 전부터 계속 동일한 말씀드리고 있는데 포트폴리오에서 이걸 뭐 주력으로 담지만 않았다면 저는 뭐 10% 정도는 계속 담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 시점이 언제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핵심은 기관이 아직 이 종목들을 제대로 사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부 정책이니까 ETF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그 ETF의 물량도 계속 실을 거고요. 우정기금이나 연기금 쪽에서 계속 또 물량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들고 있는 물량을 거기다 던질 거다라는 거죠. 그걸 뭐 싸게 던질지 아니면 더 높은 가격에 던질지는 이들의 실적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어쨌든 이 밸류업 이슈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고 포트폴리오의 10%가 아직도 없다면 저는 뭐 토탈 리턴 관점에서 배당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10%까지는 비중을 채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장주는 지주사 쪽에서 보면 삼성물산, KCC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금융주 쪽에서는 뭐 덩치로 봤을 때 KB금융이나 하나금융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뭐 일관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주사 포트 안에 10% 정도는 보유하면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전략도 같이 기억해 보시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김종효 이사가 선택한 내용들을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픽 바로 보시죠. 자, 이 종목도 뜨겁습니다. 삼성전기. MLCC 함께 좀 봐주시는데요. 특히 이 종목 삼성전기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16거래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관련주도 같이 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MLCC 관련주들 제가 아마 IT 부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뭐 한 달 전부터 조금씩 계속 언급드리면서 뭐 자화전자, 삼성전기 뭐 몇 종목들에 대해서 맞아요.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말씀드릴 때 MLCC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못 가고 있어서 그게 좀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오늘 뭐 리포트가 나와서 3주 만에 다시 살펴봤더니 3주간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뭐 실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려가 많았던 부분도 좋아지면 이 종목의 목표가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MLCC 왜 봐야 되는지, 어떤 전망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MLCC 대장주가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주요 업체들을 좀 비교해서 들어볼까요? 네, 1위는 뭐 누가 뭐래도 무라타죠. 그다음에 일본 업체들이 여기선 다 압도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기가 이제 세계 수익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지금 뭐 무라타를 포함해서 지금 뭐 TDK라든지 타이유유덴 같은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반등이 복합적으로 다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MLCC가 만약에 혼자 가면 굉장히 외롭고 이게 MLCC 때문에 가는 건지가 헷갈릴 텐데 관련되어 있는 업계의 상위권 종목군들이 모두 조가가 업턴으로 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기도 분명히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뭐 삼성전기 말씀드릴 때 IT 세트가 폭발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기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위험해 보였던 이쪽이 지금 터지고 있고 글로벌 증시 흐름과 뭐 상관없이 뭐 국가 상관없이 지금 전반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근에 외국인 매수도 이해가 간다. 네. 왜 사고 있는지가 이해가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매출이 큰 부분, 가장 이익 기여도가 큰 부분, 가장 또 우려가 많았던 부분에서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종목에 원래부터 저는 뭐 삼성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좀 더 목표가를 상향시킬 수 있는 EPS의 추정치를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에는 어떤 내용이 MLCC를 향해 담겨 있을까요? 자,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재고가 줄고 있고 수요는 늘고 있다. 그럼 기대감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MLCC의 재고가 원래부터 많았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 수요가 그렇게 크게 폭발하지 않는 상황, 특히 IT 세트 쪽에서 삼성전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휴대폰의 전체적인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담스러웠던 건데요. 자,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삼성전기가 재고 조정을 시작했고 지금 그 적정 재고 수준이라고 과거부터 우리가 잡아왔던 그 구간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근데 수요가 최근에 느릴 수도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폰 16도 준비되고 있을 네. 뿐더러 갤럭시 폴드나 플립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오고 있고 가격도 과거 대비해서는 합리적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물론 비싸지만 그래도 200만 원 했던 그런 과거 가격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실제로 갤럭시 S24가 AI 기능을 탑재하고서 특별한 전환 없이도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이러한 신제품들은 중국의 주요 브랜드들이 하반기에 대거 준비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비어둔 재고 때문에 결국은 가격 상향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그다음에 가동률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 핵심 포인트는 가동률 회복과 그러면 재고를 채워가는 과정에서의 가동률 회복, 그에 따른 마진 회복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여기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총합해 보면 결국에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그렇게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 번째 포인트와 함께 탑픽까지 MLCC 안에서 좀 꼽아주시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장기 흐름도 좋아질까에 대해서가 가장 핵심 포인트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삼성전기를 증권사 리포트에서 얘기하면서 계속 지적했던 것은 미래로 가고 있다. MLCC가 IT 세트 쪽에서 전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계속 짚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지금 살펴보시면 MLCC의 매출 추이 및 전망에서 봤을 때 가장 위쪽에서 개선되고 있는 게 전장용이에요. 근데 전장용으로 들어가면 특징이 뭐냐면 비중이 늘고
가격이 늘고 그다음에 비중이 그 크기가 커진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EPS를 상향하면서 저는 원래 이 종목의 25년도 EPS를 한 9,000원 정도 계산해서 목표가를 18만 원 정도, PR 20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EPS도 10% 이상 올릴 수 있는 요소고요. PB 기준에서도 2배를 생각해 보면 목표 주가로는 한 20만 원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목표 주가 20만 원에 지금도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삼성전기 매수 충분하다. MLCC의 회복 기대하면서 20만 원이라는 목표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효 의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